자, 안녕. 선생님이 이번에는 다음 차시에 대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3차시와 4차시를 합친 건데요. 근데 아마 수업 실험은 한 번에 다 진행될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볼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당나귀와 설탕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당나귀와 설탕. 옛날 어느 마을에 설탕 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설탕 장수는 설탕 자루를 직접 들고 다니며 팔았어요. 설탕 장수는 무척 힘이 들었어요. 아유, 힘들어. 당나귀가 있으면 편하겠는걸. 설탕 장수는 장터에서 당나귀 한 마리를 샀어요. 당나귀의 등에 설탕을 잔뜩 얹고 이 마을 저 마을로 팔러 다녔어요. 당나귀 덕분에 몸이 가뿐해진 설탕 장수는 기분이 좋았지만 당나귀는 매일같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설탕 자루를 싣고 다녔어요. 어느 날 설탕을 팔려고 길을 나선 설탕 장수와 당나귀 앞에 강이 나타났어요. 강 위에는 좁은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설탕 장수와 당나귀는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만 당나귀가 발을 헛디뎌 설탕 장수와 당나귀가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퉁덩. 사람 살려! 당나귀 살려! 설탕 장수와 당나귀는 한참을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물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당나귀 등에 실려있던 설탕 자루 속의 설탕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설탕 장수가 강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설탕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내 설탕이 다 어디로 갔지? 설탕 장수는 울상이 되었고 짐이 가벼워진 당나귀는 신이 났어요. 설탕 자루 속 설탕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 설탕 자루 속 설탕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볼게요. 1번, 각 설탕의 용해를 관찰하고 설탕 입자를 예를 들어 용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설탕을 물에 녹였을 때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설탕이 만약에 100g, 설탕이 10g이고 물이 100g이라고 하면은 설탕을 물에 녹였을 때 몇 g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탕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먼저 당연히 각설탕이 녹으면서 점점 그 각진 그 모양이 부서질 것 같아요. 두 번째, 각설탕이 더 작은 설탕 덩어리로 나눠질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각설탕의 용해 과정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비커에다가 각설탕 하나를 그냥 넣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설탕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는 잘 변화가 없지만은 한 2, 3분만 기다려봐도 이게 점점 변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돋보기로도 관찰할 수가 있고 우리는 맨눈으로 관찰하기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은 어땠죠? 먼저 이렇게 모양이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모양이 흐트러졌다가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퍼지는 그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각설탕이 작은 설탕 덩어리로 흩어지고 작은 설탕 덩어리는 물에 녹으면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작은 설탕 덩어리가 아지랑이처럼 물속에 섞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여기에 살살살살 아지랑이처럼 이런 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확인해 보세요. 자, 각설탕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봅시다. 각설탕이 물에 넣으면서 흩어질 것이다. 실험 관찰에다가 적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각설탕이 용해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용해된 아지랑이도 있고 점점 모양이 무너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각설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에 용해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시정지해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각설탕은 이제 각설탕이 물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큰 덩어리가 점점 작은 덩어리로 흩어지고 다시 작은 덩어리가 훨씬 작은 설탕 입자로 나누어져 물과 골고루 섞이게 될 것 섞이게 됩니다. 그 다음 설탕이 물에 용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비교하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한번 예상해 봅시다. 먼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설탕이 사이사이 끼면은 무게가 작아지지 않을까? 또는 이게 뭔가 반응이 일어나서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둘의 무게가 똑같아질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줄어들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왜 조금 줄어드는지. 먼저 설탕을 물에 녹이기 전에 설탕의 무게와 물의 무게를 합친 무게는 용해된 설탕의 무게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같을 것이라고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요. 한 0.2g, 3g. 자, 설탕물이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측정해 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설탕의 무게를 먼저 재야 되겠죠. 약 포지의 무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10g이라고 물이 담긴 비커의 무게를 우리가 150g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설탕을 넣어 모두 녹일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모두 녹이면은 두 개를 합쳤더니 약 포지의 무게와 설탕을 모두 합쳐되니까 160.9 이렇게 160g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160.9보다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어. 왜? 무엇 때문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전후의 무게는 어땠어요? 같았습니다. 용해되기 전 설탕의 무게와 물의 무게 합은 용해된 후의 설탕물의 무게가 같았어요. 그리고 실험 결과를 알 수 있는 사실은 용해된 후에도 설탕은 사라지지 않고 설탕물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주 조금 차이 난다는 것은 유리막대 때문에 그래요. 유리막대로 졌잖아요. 그러면은 물방울이 좀 묻어있죠. 약포지의 무게도 나왔는데 물방울의 무게도 빠지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실험할 때 실제로 0.1g, 0.2g 정도 적게 나오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었어요. 자, 물에 용해된 설탕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설탕 용질, 물이 용매잖아요. 자, 용매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이렇게 설탕 분자들, 설탕 알갱이 하나하나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따다다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이게 바로 설탕물, 설탕 용액이 된 겁니다. 설탕이 물에 용해되면 매우 작은 입자로 나누어져 물입자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자,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예상해 보자고 실험 관찰에 있는데 이거는 설탕 무게 같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일시정지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여기랑은 달라요. 왜냐하면은 비커 무게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50이든 160이든 상관이 없지만은 설탕이랑 물이 담긴 비커랑 이거 두 개가 용해되더라도 두 개의 무게는 같다.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서로 같습니다.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 설탕의 무게와 물의 무게를 합친 무게는 용해된 후의 설탕물의 무게와 같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물에 녹은 설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물속 분자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입자 사이사이에 들어갔을 거예요. 물에 녹은 설탕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라진 것 같지만 실제로 크기는 매우 작은 입자로 나누어져 물속에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기로 해보면은 각 설탕이 물에 용해되면 설탕이 매우 작은 덩어리인 입자로 나누어져 물과 골고루 섞이고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피는 것처럼 그게 아마 골고루 섞이는 그런 모양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후의 무게는 같고 물질은 용해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입자로 나누어져 물과 골고루 섞여 용이 됩니다. 이렇게 설탕 알갱이에다가 물 입자가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설탕 20g, 물 120g에 완전히 녹였을 때 설탕물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일시정지하고 네, 맞았습니다. 140g이 되겠죠. 두 번째, 각 설탕을 물에 넣고 녹는 모습을 관찰하였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각 설탕이 물에 녹으면 조금씩 작아져 사라져간다가 아니라 녹으면 조금씩 작아져 사라져간다가 아니라 뭐였죠? 입자들이 점점 흩어지는 거였죠. 흩어져가지고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섞여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물 40g에 설탕 10g을 넣고 기억 물이 용해되기 전 니은
물에 조금 용해된 후 디귿 설탕에 물이 모두 용해된 후 무게를 각각 측정한 것은 옳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어렵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 40g에 10g 두 개 섞었잖아요. 그러면 섞은 거는 나중에 용해가 되더라도 용해 중간에도 저게 저게 같아요? 저게 달라요? 무게가? 아니죠. 다 똑같죠. 답은 뭐라고 했나? 미안. 그래, 답은 4번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질을 물에 많이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